30년 전 저는 제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꺼낸 말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당시 25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배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친정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낳았으면 혼자 키워라. 라는 말만 들었죠. 시댁은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야. 라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쪽방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남편을 닮은 큰 눈, 저를 닮은 작은 입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가난과 외로움뿐이라는 것을. 3개월을 버텼습니다. 하루 두 끼를 굶으면서도 분유만큼은 꼭 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났는데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40도가 넘는 열을 앓는 아이를 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자.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양기관에 아이를 맡기던 날 저는 아이의 손을 한참이나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이는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5살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였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마을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말자 씨 맞으세요? 순간 저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그 이름은 30년 전 입양 서류에 적었던 제 본명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쓰지 않던 이름. 오직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 바로 제가 입양 보낸 딸만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30년 전 입양 보낸 딸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30년 동안 꿈에서만 봤던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았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봤습니다. 남편을 닮은 큰 눈, 저를 닮은 작은 입술. 30년 전 그 아기가 이렇게 자랐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망설였어요. 찾아도 될까? 찾을 자격이 있을까?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라 너는 언제든 올 수 있는 내 딸이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랐고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시선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30년 만에 찾아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니?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제 건강 때문이에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니? 아직 확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 정보가 필요하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양부모님께는 말씀드렸니?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지. 그리고 제가 생물학적 부모를 찾는다는 게 부모님께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혼자서 몰래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입양 기록을 뒤졌어요.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이 된 입양인은 생물학적 부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제가 누굴 닮았는지, 저를 낳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는 꼭 찾아야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 검사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내 딸이 첫마디로 살기 위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잃을 수도 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보내면서 이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병에 걸렸다고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잔인한 농담입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함께 갈게. 무슨 검사든 다 하자. 네가 건강해지려면 뭐든 할게. 그녀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제발.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 따뜻하네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의 손은 어떤 손일까? 따뜻할까? 차가울까? 검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유전자 정보 때문만 온 건 아니에요. 그럼?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제 웃는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눈은 누구 눈일까? 이 코는 누구 코일까? 궁금했어요. 양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분들과 저는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제 뿌리를 알고 싶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게 해서. 네가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포옹을. 그녀도 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간단한 문진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내 딸을 이렇게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녀는 매일 제 집에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옛날 사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고 저는 그녀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엄마가 아니 양어머니께서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너 정말 잘 치니? 에이, 그냥 취미로요. 근데 신기한 게 어머니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어떻게 알았니? 하,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내내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미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염려하셨던 유전적 질환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호르몬 불균형이 있어서 증상이 나타난 것 같네요. 치료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어머니랑 함께 와서 덜 무서웠어요. 혼자였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엄마가 있어. 그날 저녁 그녀는 제게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거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30년 동안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사랑받았던 아이였다는 것을. 어머니가 저를 보내신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였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30년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집에 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양부모님께도 저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분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늦은 건 없다는 것을. 저는 30년 동안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다. 내 아이를 버렸다.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결혼식 때 오실 수 있으세요? 결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3년 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곧 프러포즈 받을 것 같아요. 양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입장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꼭 갈게. 꼭. 어제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40도 넘는 열이 난 아이를 안고 울던 그날 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줄 수 없어서. 그때의 저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그 아이는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30년 뒤 당신 앞에 나타나서 말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다. 사랑하기엔 너무 늦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30년 만에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묻어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도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